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시장으로 출마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일 것이다. 결단했으면 잘 되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선거 개입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중국 공문서 3건 중 하나를 국가정보원의 조선족 협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작성해 가짜 관인까지 직접 찍은 정황을 검찰 진상조사팀이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편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TV조선 등 일부 언론의 영국 망명 보도에 대해서 유우성 씨가 완전 왜곡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주인공인 삼성 산업재해 노동자 고 황유미 씨의 7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시장으로 출마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일 것이다. 결단했으면 잘 되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선거 개입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일 것이다. 그 같은 결단을 했으면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박광원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사실상 지지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선거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박광훈 대변인은 이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서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선관위의 조치를 받았고 결국 탄핵되기도 했다면서 박 대통령 발언이 탄핵감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이자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유정복 장관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사전선거운동 위반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발언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말입니다.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유정복 장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제25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와 관계없이 현행법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통상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공직자가 사퇴를 한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 거기서 출마 의지를 밝히고 당선 의지를 밝히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어 온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것을 넘는 제3자,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말씀을 직접 연관시킨 점에서 극히 이례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더욱이 유 전 장관의 행동은 대통령의 발언을 교묘히 언론에 노출시켜 지지자의 결집 효과와 노이즈 마케팅까지 계산한 영리한 사전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한편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주요 후보자들이 직접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우군민 제주지사는 새누리당 입당 후 새누리 제주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박 대통령이 정부와 함께 제주 발전을 위해 우 지사가 같이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의기투합하고 이심전심으로 뜻을 모았다고 주장했고,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도 자신의 책에서 박 대통령이 부산시장에 도전하겠다고 하자 잘 알겠습니다. 부산은 중요한 곳이니 하셔야지요라고 말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중국 공문서 3건 중 하나를 국가정보원의 조선족 협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작성해 가짜 관인까지 직접 찍은 정황을 검찰 진상조사팀이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간첩사건 피의자인 유성 씨를 수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들과 조선족 정보원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의 중국 공문서 위조에 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를 검찰 국정원이 조선족 협력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간첩사건 위조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조선족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저녁 모텔에서 칼로 목을 자해해 자살을 시도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TV조선 등 일부 언론의 영국 망명 보도에 대해서 유성 씨가 완전 왜곡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성 씨는 오늘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전혀 사실관계가 아닌 일을 그렇게 왜곡해서 보도해도 되는지 바로 항의 전화를 했지만 답신이 없고 해답을 주지 않아서 참 속상하더라고 TV조선을 비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세계일보와 TV조선 등은 유성 씨가 2008년 영국 망명을 신청한 새로운 행적이 드러났다며 의문이 증폭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 씨는 당시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토익 등 영어를 필수로 들었어야 했다며 주변 선배들로부터 난민 신청을 하면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준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유 씨는 2009년, 2010년 국정원, 경찰, 검찰 조사에서 다 말했다면서 그때 같이 갔던 대학생 탈북자 동기들 수십 명이 있는데 그들도 영어가 다 필요해서 그렇게 갔다 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성 씨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많은 탈북자분들이 영국이나 캐나다나 이쪽으로 난민 나가서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방 하나 빌려서 그 방에서 저는 학원을 등록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영국에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 먼저 가신 탈북자분들이 집을 같이 쓰는데 좀 약간 불편함도 있고 월세 부분에서 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럼 저는 솔직히 영어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영어가 돼야만 학교를 졸업하는 형편에서 제가 언제 그 찬밥 더운밥 그런 게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난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영어 클래스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면서 그리고 뭐 세차장이나 그 아르바이트나 하면 번 돈을 다시 그 자기 돈을 내서 배우는 영어 학원에 2가지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6개월 동안 정확히 마치고 예. 돌아와서 복학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짚자면 망명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난민 신청을 하신 겁니까? 예. 그 못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배워주는 그런 영어 클래스를 들은 것뿐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시장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민변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달 10일 국정원의 정치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담당 직원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소장에서 정치인이자 한 인간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생활뿐 아니라 공적 생활을 감시당하지 않을 자유,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대상이 되는 그 공포와 억압을 당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시장으로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남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직원이 6.4 지방선거 개입 일환으로 자신의 논문 표절 시비에 개입하고 공무원 인사정보와 공사 용역 수의계약 정보 등의 정치 사찰을 벌여왔다고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주인공인 삼성산업재해 노동자 고 황유미 씨의 7주기입니다. 아버지 황상기 씨가 오늘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강남역 8번 출구 근처에 있는 삼성 본관에서 저녁 5시부터 사전 행사를 시작해 7시에 본격적인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나 해마다 삼성 측에 방해를 많이 해서 염려가 된다며 버스로 차벽을 쌓거나 공사하는 척하며 천막으로 온 사방을 가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행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삼성을 대변하는 듯한 언론의 모습에 대해서 황상기 씨는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서 큰 방송이나 신문에서 어떤 말도 안 하고 있다며 언론 매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게 목적이고 역할인데 우리나라 큰 언론이나 신문은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어서 언론답지 못한 언론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상기 씨는 삼성 측에 피해 가족 환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달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조와 소통,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단독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니 사람 목숨이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상기 씨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상은 그 영화보다도 그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더 심하게 이 문제를 그래서 그러냐. 그 유미가 2007년 초에 다 죽어가는데 예. 저도 이제 그 유미 병 치료하느냐고 삼성하고 이제 이 문제 다루는 애가 아주 다 지쳐 있는데도 그 유미 문제는 와서 한마디도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다 지쳐가는 나를 데려다가 그 앞에 어느 그 다방에 들어가고는 자기네 직원들 한 4명씩 이렇게 데려가고는 나를 앉혀놓고는 막 그 유미는 사표를 이미 썼기 때문에 자기네 해줄 사람들 아닌데 왜 삼성을 못 사게 구느냐. 삼성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왜 삼성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냐. 이렇게 막 협박 또는 그 나를 다고쳐갖고 예. 다 이 길을 죽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실제는 영어보다 훨씬 더 했었는데 그 요즘날 그 삼성 사람 하는 거 얘기해 보면은 그 자기는 그런 말 그렇게 행동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모습은 너무 참 그런 거짓말은 언제까지 계속해서 할 건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그 뜻은 무엇인지 참 의심만 더 가고 참 안타깝기만 해서 너무 화가 나고 어떤 때는 거기에 그 대꾸를 해야 할 가치가 없는 그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지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정리화 등을 협의할 남북적 십자 실무 접촉을 개최하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서 오늘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우리 측에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서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면서 실무 접촉에 대해 거부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칩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